오늘의 화가 두 번째. 랩탑도 배터리가 다 돼가서 제가 하나 끼우겠습니다. 참. 리얼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좋은 작품. 라이브로 봐서 그래요. 제 목소리 크죠? 네. 관장님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강의 듣기 들으니까 더 현장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할 거. 피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까미오 피사로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인상주의 대표 화가고 모네마저도 말년에는 인상주의 전시를 안 했거든요. 8번이나 있었어요. 인상주의 전시. 전부 다 참석한 화가는 유일하게 까미오 피사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찐 인상주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동시에 또 사실주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계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세인트 토마스 섬, 현재 미국 영어로 알고 있어요. 이 섬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대자연과 함께 한 게 나중에 풍경화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인성갑이라 썼는데 아마도 인상주의 화가 중에 가장 착한 화가가 아니었을까. 사회성도 그렇고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였던 세잔과 친했고 대표적인 나쁜 남자였죠. 고갱과도 드물게 좀 친했던, 하지만 등을 돌렸죠. 고갱 또 배신의 아이콘. 카미오 코로 도비니의 제자였습니다. 코로는 잠깐이었을 거예요. 도비니 노제 시절에 인상주의 친구 모네, 르누아르 등등 친한 친구들을 그때 만났을 거예요. 영국에 갔을 때 터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인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여러 화가가 있거든요. 이 코로가 있고 터너가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농민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 화가예요. 고흐와 더불어서. 이건 또 밀레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플랑드르 때부터 농민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게 보이죠. 농민과 아티스트의 관계. 아티스트들은 왜 이렇게 농민들에 대한 그 애환이 있을까? 애정이 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도 좀 궁금한 그 대상이에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 감상의 영역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그림. 피사로가 워낙 다작을 해서 제가 이 그림 찾기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 연도가 없어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찾았는데 밤나무 르부시엔 겨울이란 작품입니다. 이게 밤나무겠고 르부시엔에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 걸로 기억해요. 이전에 피사로 방송했을 때 르부시엔에서 꽤 많이 그렸었거든요. 오늘 아까 플랑드르 피터 브리얼과 더불어서 설경이네 이것도. 근데 드리밍 프라님께서 일부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드러나게 그림을 선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노을빛이에요? 해지기 전인가요? 아, 고흐 느낌이 나요. 근데 고흐가 탈인상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고흐 그림 원래 되게 어두웠잖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서 여러 화가들과 교류하고 그림이 되게 많이 밝아졌죠. 우키요의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피사로가 대표적인 인상주의 모네의 그 친구와 다른 점. 피사로는 실내에서 작업을 완성합니다. 원래 인상주의 하면 순간 포착이 핵심이잖아요. 밖에서 빨리 막 터치 날리고 모네 배 타면서 그림 그리기 달인이잖아요. 피사로는 그림을 딱 보고 다음날 봤을 때 느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의 여지가 필요하다. 의도가 담기려면 완성을 꼭 실내에서 했다고. 물론 실험적으로 모네 따라서 바깥에서 그려 봤겠지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출도 그렇고 인상주의라고 무조건 순간포착 모네처럼 그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피사로 친구라는 거죠. 그 그림 보면 애슐레킴님 여기 비 표현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 그림 해질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좀 짧은 그 겨울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그죠? 해 지기 딱 전. 그러니까 4시. 그쵸, 4시. 겨울에 태양이 되게 약하잖아요. 약한 태양빛. 피사로가 인물을 그리면 그냥 일상을 그린 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은근슬쩍 당시의 그 사회 계층 구조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그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가난한 농부와 부르주아 인물들을 같이 일부러 배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그 문제, 노동 문제, 농촌 문제, 도시 문제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회주의 화가로 보통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정치색은 그림에 드러나오진 않아요. 쿠르베처럼.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치 관련된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그런 걸 되게 꺼렸던.
그림에서는 그런 정치 색깔을 드러낸 걸 원치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는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요? 필즈라는 그림.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이제 가을 같네요. 맞죠? 이 그림도 이미지에 잘 안 나옵니다. 찾기 쉽지가 않았던. 저는 삐사로 터치가 좀 개성이 강한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가을 배경의 그림. 그러니까 티센 미술관에서 시슬레의 그림하고 삐사로가 같은 방에 있거든요. 둘이 너무 비슷하다가도 구별되는 게 터치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근데 가끔 삐사로도 굵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하는 게 삐사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시슬레와 구별되는. 시슬레와 구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코로는요? 코로는 되게 분위기는 저채도 은빛과 녹색, 수분을 머금은 습한 안개, 새벽 분위기, 그런 묘한 분위기. 코로는 진짜 예술이죠. 풍경화가 중에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분위기란 건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화가가 코로라고 봅니다. 색감 진짜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따라하기 힘든. 요즘 현대 작가들 모방해서 위작 사건 많잖아요. 그거 따라하기 쉬워서 그래요. 코로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근데 코로 짝퉁 그림 너무 많은데 또 코로는 짝퉁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나 봐요. 바르비정파 후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코로 형님 그림 좀 팔려야 되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 다 사인 쿨하게 다 해줬던 엉뚱한 얘기 또. 이게 양귀비 꽃이라면 봄이죠. 수정님 이거 근데 확실히 가을인가요? 모르겠는데 그 블로그 몇 군데서는 가을 추수 계절로 보는 게 많았는데 아무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때요? 가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하늘이 높아 보여요. 근데 유럽은 하늘 가깝던데요, 가을에? 유럽 하늘 한국이랑 달라요. 그림 이쁘면 된 거죠. 가을 뭐 봄 중요한가요? 그 부스러지는 그 터치 느낌이 있어요. 말로 좀 표현하겠는데 삐사로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옥타보 미르보의 정원과 닭장. 닭장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옥타보 미르보가 제 기억에는 유명한 작가로 알고 있어요. 모네와하고 더불어서 삐사로의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레담프 지역 파리 근교겠죠 아무래도. 색감 너무 이쁘게 썼네요 이거. 색감 약간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삐사로 후기죠. 그러면 이 시기가 쉐라 폴 시작의 그죠 분할주의의 영향을 받고 좀 지난 시대인 것 같아요. 한창 전묘법 시도할 때 엄청 알록달록하다가 그 뒤로 이제 약간 벗어나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 초기 보면 색감이 차가운 색은 차가운 색이고 약간 단조롭거든요. 이후에도 약간 계열색 걸로 쓰는데 여기 이제 90년대 보면 안에 다양한 색깔이 녹아 있어요. 하늘도 보면 난 색깔이랑 한 색깔, 보랏빛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저 집이 닭장이면 닭이 되고 싶네요. 아 이런 거 좋네요. 아무튼 꽃도 되게 다양하고 많네요. 삐사로 포함해서 인상주의 그림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매력이 공부할 필요 없어서 몰라도 그냥 봐도 좋은 그림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 색감 보면 분할제 영향이라고 뭐 이야기해드리긴 했지만 모르면 어때요? 그냥 색감 이쁘고 좋은데 이런 거 보면 인상주의 그림 많이 보러 파리 여행 가고 싶네요.